네, 지금이 비트코인을 사야 할 때인가요? 네, 요즘 들어서 주변에서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제가 주변 분들한테 하는 얘기를 그대로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물론 오늘도 투자 어드바이스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전망은 장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몇 가지 요인이 겹쳐져서 그렇게 보는 건데 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빠뜨릴 수 없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죠. 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에서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직전이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우세한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매체에서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자, 내년 초에 1월 10일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일이 지난 30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엄청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의 제도 금융권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품에 안는 사건이자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지만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법으로 금지할 가능성, 이런 걸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사건이 될 걸로 봅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조차도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 비트코인은 증권성 논란이 없는 그런 암호화폐죠. 네, 증권성 논란이 없는 그런 암호화폐인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뱅가드, 피델리티, 이런 제도권의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직접 투자에 가장 가까운 상품, 네,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각종 내부, 외부 규제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지 못하던 미국의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상품에 투자를 아주 쉽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점 하나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는 블랙록, 뱅가드, 피델리티, 이런 자산운용사가 규제 때문에 당장은 비트코인 선행 매매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네, 이 선행 매매라는 게 프론트 러닝,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을 하면서, 자, 이제 곧 승인이 될 걸로 보이니까 지금 미리 사두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ETF 승인이 난 다음 가격이 오를 때, 그때 이제 가격이 올라갔을 때 오른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싸게 사둔 거니까 이익을 거둘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선행 매매라고 부르는 건데요. 자, 이게 증권법 규제 때문에 지금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획득할 수 없다는 건데요. 자,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마구 사들이고 있다. 자, 이렇다면 가격이 지금처럼 횡보하고 있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는 ETF 승인 변수가 충분히 반영이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지금 비트코인 전망을 좋게 보는, 단계적으로 좋게 보는 그런 이유는 비트코인 채굴 보상,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검증하고 또 장부에 올리는 그런 과정에 기여를 하고, 그러면서 네트워크의 보안을 강화하고, 자, 이러는 대가로 네트워크에서 받게 되는 보상이 이게 채굴 보상인데요. 그렇게 생성되는 비트코인이 새로 만들어지는 비트코인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보상 규모가 거의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매일매일 새로 공급되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반감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사건이 당장 내년 4월에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통상 반감기가 있으면 몇 개월 뒤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몇 달 뒤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기적인 이유는 미국에서 기업들이 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기 쉽게 재무회계 기준이 변경됐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전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재무회계 기준을 만드는 기관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기로 확정을 한 건데요.
그동안에는 비트코인을 사서 자산으로 보유하는 미국 기업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회계 보고를 할 때 손실로 보고를 해야 하는 반면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그걸 팔기 전까지는 이익 보고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자, 이걸 바로 잡아줬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반영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테슬라처럼 비트코인을 사서 기업 자산으로 보유하는 기업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게 제가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입니다. 특히나 반감기 때문에 비트코인 공급량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ETF가 승인이 되면 이제 비트코인의 수요는 또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더 큰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전망을 좋게 보는 이유가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또 전망을 그렇지 않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기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시각인 건데요. 자, 이 기사 코인데스크의 일종의 칼럼인데, 자, 이 내용이 그런 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반감기가 오면 가격이 폭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는 건데요. 2015년, 16년 이때는 한 40% 정도가 하락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2019년, 2020년 이때 이 기간에는 72%까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었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다음 가격이 급등할지 아니면 오히려 떨어질지 이것도 알 수가 없고, 만약에 승인이 되지 않으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지 또 이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도 하고 있죠. 2024년 어느 시점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하다가 다시 또 갑자기 폭락하는 그런 상황이 과거 사례를 보면 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 역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번에 왕창 사지 말고 계속해서 나눠서 꾸준히 사는 것을 추천한다. 일종의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불안하게 보는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가격은 사실 시시각각 변동을 하죠. 1년 주기로 보면 가격이 올랐더라도 일주일, 한 달, 매일매일 주기로 보자면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어느 자산이 우량 자산이다, 초우량 자산이다, 이런 게 별 의미가 없거나 의미가 있어도 크지 않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잘 모르고 공부하지 않고도 운이 좋으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을 거고요. 2100만 개로 총량이 정해져 있고 이미 2000만 개 정도 발행이 돼 있고요. 창업자 그룹이 코인 찍어서 미리 왕창 챙기고 VC한테 싸게 넘기고 그런 코인이 아니고요. 또 어느 집단이 규칙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요. 정부든 누구든 네트워크 운영을 좌우할 수 없다는 얘기고, 점조직처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독립된 노드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돈의 교환 가치를 보존할 수가 있다고 보고, 또 이런 걸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이런 내용들을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자, 이런 트레이딩을 한다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이 비트코인을 살 때인가? 비트코인을 공부해보고 그랬더니 사야 되겠다 싶으면 사시고, 그게 아니면 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